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네카는 그저 현명하게 보이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없는 소음과 정보의 홍수, 잔인함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네카는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명료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 필요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침서이며 더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현대 사회의 반짝이는 껍데기를 한꺼풀 벗겨내면 무엇이 남을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종종 깊은 불안감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작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좇으며 결국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삶 속으로 떠내려갑니다. 세네카는 인스타그램이나 번아웃 증후군 같은 단어가 생기기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의 심장부였던 로마의 복도에서 황제들의 끝없는 야심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적 지위와 맞바꾸는 사람들의 절박함 속에서 인간의 고뇌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성찰 없는 삶이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3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머리로 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대로 살아낼 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방식까지도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원칙을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시간을 황금처럼 소중히 여겨라. 세네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는 것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다시는 벌 수 없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한번 써버리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심하게 이 시간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의미 없는 알림에 일일이 답하고 피상적인 대화와 뒷담화에 시간을 흘려보내고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루면서 그저 급해 보이는 일들에 끌려다닙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는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는 데는 인색하면서도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의 상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떠나간 빈자리는 훗날 후회와 피로감,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네카는 우리가 시간에 인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차갑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행동을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약속, 모든 유혹, 스쳐 지나가는 모든 쾌락은 하나의 결정이며 우리의 존재의 일부를 무언가와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거래가 과연 가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예라고 답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진솔하고 용기 있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이해를 넓히는가? 나의 영혼을 고양시키는가? 아니면 희석시키는가? 이것이 내가 되어야 할 모습에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불편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혹은 막연한 의무감 때문에 예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기에 너무 지쳤기 때문인가? 이 원칙은 우리에게 보기 드문 종류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정직한 말입니다. 이 정직함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를 직면하게 합니다. 낭비된 한 시간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아직 다스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란 자신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어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은 고칠 수 없으며 기꺼이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이 달력이 아닌 거울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자정이 넘도록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다면 당신은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입니다. 잠으로써 피로를 존중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피로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지도 않는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부식으로 변질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충전이 아닌 마비를 위해 폭식을 할 때 당신은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각각의 행동은 억제되지 않은 충동, 치유되지 않은 상처, 또는 살아내지 못한 삶을 드러냅니다. 이것들은 중립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조용한 도둑질이며 당신의 진실성을 미묘하게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후회가 되기 전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들은 당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작은 배신이며 당신 자신의 방치에 의해 용납됩니다. 몇 시간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 하나의 패턴, 즉 쇠퇴의 리듬이 됩니다. 쇠퇴는 항상 비명을 지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입니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영혼의 무뎌짐,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하는 자신 사이의 긴장감으로 나타납니다. 순간들은 위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침식 때문에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은 다시 돌아올 약속 없이 조용히 당신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빼앗긴 후에야 그 상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침내 뒤를 돌아볼 때 당신은 한순간에 시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포기 속에서 시간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1시간씩 산만함에 대한 하나의 소박한 저항으로 시작됩니다. 스크롤하는 대신 산책을 선택하는 하나의 결정, 험담 대신 일기를 쓰는 하나의 행동,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 대신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과 보내는 1시간, 하나의 결정이 반복되어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나침반, 당신의 힘이 될 때까지. 더 나은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잘 보낸 정직한 1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1시간, 그리고 또 1시간. 그러다 문득 당신의 삶 전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서. 세상이 조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일정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은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에 1시간씩 집중하여 다듬고 선택하고 조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의 진정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고 정오가 되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아침 시간을 신성하게 만드십시오. 세상의 요구가 스며들기 전에 하루 중 가장 좋고 온전한 첫 시간을 자신을 위해 되찾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며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혼란보다 명료함을, 소음보다 침묵을, 압박보다 현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추진력이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과업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하는 책을 읽거나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명확히 하는 글을 쓰십시오. 당신의 몸을 단련하십시오.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명상하거나 성찰하거나 고요 속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 작은 의식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닫힙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성취한 것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정직함으로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추적하십시오. 당신의 주의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 얼마나 자주 빼앗기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목적 대신 쾌락을 택하도록 유혹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일기는 당신의 책임 파트너, 당신의 거울, 당신의 진행 보고서가 됩니다. 이 연습을 매일 하면 시간과의 관계가 재설정됩니다. 당신은 시간을 견뎌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낸 아침은 단지 좋은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의 시간은 중요하다. 나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원칙, 어려움을 예상하고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 세네카는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삶의 시련을 항상 예상하고 그것이 닥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켜라. 이것은 냉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룸, 즉 악의 예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난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획의 차질을 그려보십시오. 상실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나는 어떤 미덕을 발휘할 것인가? 어떤 대응이 나의 인격에 부합할 것인가? 세네카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훈련하듯 삶을 위해 훈련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배신이 닥칠 것이며 질병이 방문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예행 연습했습니다. 미리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충격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통이 드문 부당함인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올 줄 알았고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부인에서 태어난 힘이 아니라 훈련에서 태어난 힘입니다.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역경을 공황이 아닌 평정심으로 맞이하도록 마음을 훈련한 자의 힘입니다. 삶이 세차게 몰아칠 때 스토아 철학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재조정합니다. 그들은 뜨인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삶이 결코 쉽다고 약속된 적이 없다는 인식으로 고통을 마주합니다. 어려움에 대비할 때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태세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평화로운 시기에 칼을 가는 전사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회복 탄력성이 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이기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불행은 불행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끌어주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마음을 훈련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본능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역경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단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 없이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맨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는 허영심을 벗어 던지고 가치는 외모가 아닌 행동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박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들은 박탈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물론 며칠씩 단식하거나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는 것과 같은 세네카의 극단적인 실천을 따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그의 도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상황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편안함을 약간 방해하여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줄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운동 루틴을 약속하거나 아침마다 팔굽혀펴기와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거나 아침 커피를 거르거나 양념 없는 평범한 식사를 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서두르게 할 때 의도적으로 고요함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는 그 뒤에 있는 정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도 강하게 머물 수 있다. 이 작은 행동들은 나중에 역경이 요구할 정신적 근육 기억을 만듭니다. 나중에 충격이 되지 않도록 지금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불편함이 생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는 매트리스부터 몇 초 만에 주문하는 음식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찰을 피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쿠션, 편애, 오락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접근성 없이는, 편안함 없이는 내면의 예비력을 발휘할 필요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질병, 상실, 배신과 같은 진짜 역경이 마침내 닥쳤을 때 우리는 비틀거립니다. 고통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고통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충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았다고 느끼고
우리만 억울하게 당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끝없이 편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뎌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치고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잃고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을 마주하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마찰을 통해 길러진 깊은 수행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요함으로 마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을 위험 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건의 아름다움이자 부담입니다. 한 손에는 힘을, 다른 한 손에는 연약함을 들고 가는 것. 만약 당신이 역경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당신은 포부가 아닌 회피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안전하게 머물기 위해 야망을 축소합니다. 당신은 지혜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에 대한 필사적인 요구는 그 자체로 고통의 한 형태가 됩니다. 당신은 삶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 즉 변화, 상실, 불편함을 피하려다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준비한다면, 역경을 저주가 아닌 확실성으로 예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다시 발을 딛고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닥쳐올 수 있는 것과 평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결심을 굳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잃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무작위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원칙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준비하는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집니다. 그들은 부서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유연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의 첫 신호에 움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예행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에 대비해 훈련했습니다. 모든 타격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세를 강화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수나 상황, 편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단련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부드러워야만 강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삶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자유의 증표입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을 찾아옵니다. 삶의 시련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신중하고 지적이고 성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역경이 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개인적인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원칙, 당신을 향상시키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리고 당신이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라.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에 대해 예리하게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인격은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 평범함은 탁월함을 무디게 합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물 한 잔 전체를 흐리게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조용히 우리의 생각, 습관, 그리고 목적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야망이 질투에 의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미덕이 악에 노출됨으로써 희석될 수 있는지, 명료한 사고가 끊임없는 소음에 의해 흐려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이 종종 단 하나의 비도덕적인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거울이자 자석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그들이 구현하는 것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험담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쾌락을 좇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지혜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쇠퇴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냉소적인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희망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규율은 침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규율 있고 의도적이며 정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면 당신 자신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영감 때문에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주변의 것을 반영합니다. 탁월함은 흔적을 남깁니다. 평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칙은 단지 해로운 사람들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 있고 정직하며 겸손한 사람들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날카롭게 하는 방에, 당신을 성장시키는 대화에, 그리고 불편할 때조차도 당신의 가장 높은 가치를 강화하는 공동체에 자신을 두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위가 아니라 본질에 기반하여 관계의 기준을 높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 당신의 안주에 도전하는 사람들, 당신의 충동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이상을 상기시키는 존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시끄럽거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뿌리 깊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힘은 말이 아니라 존재감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관성은 소음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들의 겸손은 영리함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내면 세계의 반영입니다. 당신은 항상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은 채로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상호작용, 모든 선택, 모든 영향은 미묘하든 명백하든 움직이는 당신을 형성합니다. 매일 당신은 힘 또는 약함, 명료함 또는 혼란, 깊이 또는 산만함 쪽으로 약간씩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사소한 교류와 무해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영향 아래에서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일어서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의 더 못한 버전으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나 목표를 보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모호한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당신의 결정, 당신의 양심이 자리한 당신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장 위대한 소유물처럼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명성, 소유물, 기회와 같은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부패한 영혼은 정화하는데
시간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결정을 이끄는 나침반이며 당신을 진실성 안에 붙들어 매는 닫이며 당신의 힘이 흘러나오는 저수지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좋아하게 도와주는 사람들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편안함을 확인해주는 사람들에게 끌리기는 쉽습니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사람들, 즉 당신의 습관에 그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듬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서클을 점검하십시오. 누가 그들의 부정성, 험담, 만성적인 불만으로 당신을 고갈시킵니까? 누가 덧없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영감을 줍니까?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안정됩니까? 아니면 더 불안합니까? 더 집중됩니까? 아니면 더 산만합니까? 당신의 가치에 더 부합합니까? 아니면 더 멀어집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대답은 당신의 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의 방향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네카의 지혜는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박수를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싸움이 세상 밖이 아니라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은 급진적인 재창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일의 규율이 필요합니다. 깊이 따르는 단순한 진실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십시오. 당신의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당신의 온전한 현재, 온전한 노력, 온전한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세네카 자신도 그것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단순함을 설파하면서도 부유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완벽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것은 지도였습니다. 그것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고대 로마에 살지 않아도 그의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토가나 두루마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말하거나 대리석 궁전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매일 아침 현명하게 살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명확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도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처럼 사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료함으로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들에 대한 더 깊은 참여입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소음과 함께 표류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옳다고 아는 것과 정렬할 것인가. 그것은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지만 깊이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직하게 규율을 가지고 살 때 당신은 단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장식보다 깊이가 있는 삶, 후회가 아닌 평화로 돌아볼 수 있는 삶, 당신 영혼의 어떤 부분도 돌보지 않은 채로 남겨두지 않는 삶. 더 나은 삶은 거창한 선언 속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관성 속에서 세워집니다. 당신이 충동보다 원칙을, 산만함보다 주의를, 소음보다 침묵을, 편안함보다 힘을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세네카는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시끄러운 선포가 아니라 조용한 힘으로, 환상이 아니라 현실주의로, 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느냐가 아닙니다.